여자보다도 더 예쁜 남자. 그런데 이제는 잭 니콜슨을 닮아가는? Here's Johnny. 달빛 부부의 해외 파헤치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편 지금 출발합니다. 한 임산부가 이탈리아의 한 미술관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녀는 뱃속에 아이가 발차기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 그녀는 곧 태어날 이 아이의 이름을 레오나르도로 짓겠다고 결심하게 되죠.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야 할 이 아이는 2살이 되기도 전 부모님의 이혼으로 편모 가정에서 자라게 됩니다. 떨어져 지내게 되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자주 보기를 원했는데요. 부부는 이혼을 할 때 아이가 부족함이 없이 자랄 수 있도록 바로 옆집에 살기로 하는 다소 특이한 합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래가지 못했고 이후 어머니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LA의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게 되면서 아버지와는 멀리 떨어져 지내게 됩니다. 레오나르도의 유년 시절은 지독하게 가난했습니다. 그가 살던 지역은 마약과 범죄가 끊이지 않았으며 마약을 하는 모습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광경, LA 빈민가의 민낯을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자신의 유년 시절 보았던 풍경을 영화 택시 드라이버에 비유했습니다. 훗날 그의 은인이 되는 로버트 드니로 주연의 이 영화는 암울한 뉴욕의 추한 모습을 리얼하게 담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 시절에 목격했던 마약 중독자들의 비참한 모습이 어린 레오나르도에게 깊게 각인이 되었고 이로 인해 그는 훗날 부와 명예를 차지했을 때도 마약과는 거리가 먼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가 TV 출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유는 다름 아닌 그의 의붓형 때문이었습니다. 이혼했던 아버지는 재혼을 했고 그가 재혼한 여성에게는 이미 아들이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도와는 4살 터울인 이 의붓형은 어렸을 때부터 여러 TV 광고에 출연을 하며 얼굴을 알렸습니다. 이를 본 레오나르도는 TV에 나오고 싶다고 어머니께 졸랐습니다. 결국 오디션을 보러 다니게 된 그는 6살의 나이에 TV 프로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바로 롬퍼룸이라는 아동용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6살의 어린 나이에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떨치지는 못하고 바로 잘려버렸습니다. 촬영 때 너무 산만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세트장을 뛰어다녔고 제작진이나 진행자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고가의 장비인 카메라를 때리는 등 촬영장의 악동이었던 레오나르도는 결국 그렇게 첫 출연작에서 잘리게 되었죠. 레오나르도는 초등학교 시절 때부터 10대 시절 내내 학교를 끔찍히도 싫어했습니다. 단순히 학교를 다니기 싫다는 이유로 오디션장에 데리고 다녀달라고 어머니께 졸라댔습니다. 꾸준히 오디션을 보러 다니며 시리얼, 풍선껌, 그리고 치즈 광고 등 TV 광고 몇 편에 출연하게 됩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 이때 레오나르도가 이렇게까지 오디션을 많이 보러 다녔던 이유는 단순히 학교를 가기 싫어서나 유명해지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가난에 시달렸던 어머니를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졸라댔다고 합니다. 이런 기특한 마음씨와 더불어 곱상한 외모로 인해 그는 전국 각지의 에이전트들에게 러브콜을 받으며 바로 스타덤에 오르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광고 몇 편에 나온 아동 모델이라는 정도로 묻히고 말았죠. 레오나르도는 광고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과정을 위해서는 보통 소속사가 필요했는데 여러 곳에 지원을 해봤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이 중 한 곳에서는 일단 이름부터가 너무 이국적이라며 레니 윌리엄스라는 이름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는데요. 미국인스러운 이름으로 바꿔야 그나마 미국인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논리에서 비롯된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레오나르도는 이름까지 바꿔가며 활동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에이전트를 찾는 데 실패한 레오나르도는 수소문을 해서 닥치는 대로 오디션을 보러 다녔습니다. 100군데를 넘게 다녔으나 단 한 군데도 그를 불러주는 곳은 없었죠. 거듭된 낙방에 상심한 레오나르도는 자신이 소질이 없음을 느끼고는 연기를 그만두기로 결심합니다. 이때 그를 적극적으로 만류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레오나르도를 격려하며 넌 지금도 잘하고 있고 어머니의 생계를 돕기 위해서라도 네가 꼭 배우로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을 들은 레오나르도는 생각을 바꾸고 다시 그의 꿈에 도전하게 됩니다. 꾸준히 도전한 그에게 드디어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17살이 되던 해인 1990년부터 여러 TV 프로에 단역으로 출연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단역에서 벗어나 조연급 역할을 처음으로 맡게 되는 작품이 있었는데 바로 1990년 방영한 페런트후드라는 가족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는 동명의 영화를 각색해서 드라마로 만든 작품이었는데요. 이때 레오나르도가 맡았던 근심 가득한 10대 청소년 게리 버크먼은 원작 영화에서 지금은 조커로 유명한 호아킨 피닉스가 아역 시절 맡았던 배역이었습니다. 이 배역을 맡게 된 레오나르도는 이 영화의 비디오를 구입해 호아킨 피닉스의 연기를 관찰하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를 키운 레오나르도의 연기는 호평을 받았고 같은 해 열린 20살 이하 영화인 시상식에서 두 부분에서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 시상식에 후보에 올랐던 배우 중에서는 당시 10살이었던 일라이저
우드도 있었으며 대상을 차지했던 배우는 나홀로 집의 맥컬리 컬킨이었습니다. 이렇게 몇 편의 TV 드라마와 시트콤에서 쏠쏠한 활약을 펼치던 그에게 드디어 꿈에 그리던 영화계에도 진출할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가 18살이 되던 1991년 호러 영화 크리터스 3에서 주인공 가족의 아들 역할을 맡게 됩니다. 외계로부터 온 복실복실한 괴생명체가 인간을 습격하는 내용의 이 영화는 호러와 코미디의 경계를 오가며 이도 저도 아닌 저예산 영화라는 엄청난 호평을 받았습니다. 레오나르도는 훗날 인터뷰에서 이 데뷔작을 언급하며 아마도 그 시대 최악의 영화 중 하나였을 거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에게는 지우고 싶은 과거가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이 복실복실한 괴생명체들은 레오나르도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훗날 레오나르도가 타이타닉으로 세계적인 스타덤에 오르자 이 영화는 레오나르도의 데뷔작이라는 것을 홍보 포인트로 삼아 재발매를 하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2019년 리부트까지 하게 되죠. 그의 데뷔작은 이렇게 흥행의 실패에 묻혔지만 다음 작품을 위해 그는 또 부지런히 여러 오디션장을 드나들게 되는데 이때 한 오디션장에서 그는 로버트 드니로를 만나게 됩니다. 디스 보이스 라이프라는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한 실화 바탕의 영화였는데요. 400명이 넘는 10대 배우들 중에서 로버트 드니로는 직접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지목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이 영화에서 로버트 드니로의 양자 역할을 맡게 되었고 감정적이고 격동적인 사춘기 소년의 내면을 세심하게 연기했습니다. 이 영화를 찍던 레오나르도 역시 당시 10대 사춘기 소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때부터 산만함의 극치를 보여줬던 그는 이 영화를 통해 이런 성격을 고치게 되는데요. 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감독이었던 마이클 카튼 존스였습니다. 레오나르도는 당시 그의 베프였던 배우 토비 맥과이어를 세트장으로 불러서 함께 다니며 여러 스텝과 배우들에게 짓궂은 장난을 하거나 끊임없이 말을 거는 등 촬영장 분위기를 흐렸는데요. 이에 감독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런 광경을 볼 때마다 그를 호되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레오나르도는 이를 잘 받아들였고 촬영이 끝날 때쯤에는 감독이 늘 얘기했던 슈퍼스타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철학을 몸소 익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의 훈장님 역할을 했던 마이클 카튼 존스 감독은 레오나르도의 다음 작품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되는데요. 때는 레오나르도가 막 20살이 되던 해인 1993년이었습니다. 조니 뎁 주연의 영화 길버트 그레이프의 감독인 라세 할스트롬은 조니 뎁의 지적장애인 동생 역할을 연기해줄 배우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평소에 친분이 있는 마이클 카튼 존스 감독에게 전화를 걸어 레오나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의견을 물어보게 되었죠. 이때 마이클 카튼 존스 감독은 주저없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꼬마를 출연시킬 수만 있다면 꼭 출연시키게나. 하지만 당시 라세 할스트롬 감독은 너무 잘생긴 사람이 자신이 생각했던 지적장애인 역할과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에게 배역을 제안하는 것을 보류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레오나르도는 오디션에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이 오디션 장면을 직접 본 감독은 그의 연기에 반하게 됩니다. 훗날 감독은 이때를 회상하며 다른 오디션 참가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깊이감이 느껴졌으며 지적장애인을 심도 있게 관찰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죠. 영화가 개봉된 후 평론가들은 너무 현실감이 있어서 쳐다보기가 힘들 정도였다라고 그의 리얼한 연기를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로 인해 레오나르도는 그저 외모로만 승부하는 배우가 아니라 연기력까지 갖춘 완성형 배우로서 두각을 드러내며 당시 20살의 나이로 아카데미 나무조연상의 후보로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합니다. 이대로 그의 연기 인생은 탄탄대로를 달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에 고비가 하나 찾아오는데요. 스파이더맨과 이블데드 시리즈로 유명한 샘 레이미 감독의 퀵 앤 데드라는 서부극 영화 때문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인 샘 레이미와 주연 배우를 확정지은 샤론 스톤은 레오나르도가 이 영화에 합류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작사인 소니 픽처스는 이에 대한 의구심을 표했고 그의 캐스팅은 물거품이 되려던 참이었죠. 바로 이때 주연 배우 샤론 스톤은 자신의 사비로 레오나르도의 출연료를 전액 지급하기로 제의를 했고 이를 제작사가 받아들이게 되면서 레오나르도는 극적으로 이 영화에 출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캐스팅 과정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던 이 영화는 결국 흥행에도 참패하게 되면서 승승장구하던 레오나르도는 한 번에 쓴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이 서부극 영화를 계기로 레오나르도는 늘 맡아왔던 10대 청소년 역할을 벗어나 연기 스펙트럼을 더 넓히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에 1995년작 바스켓볼 다이어리에서 마약에 중독된 운동선수를 연기했고 같은 해 개봉한 토털 이클립스에서는 동성애자 캐릭터를 연기했습니다. 원래 이 영화들은 레오나르도가 아닌 다른 배우의 캐스팅이 유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배우는 바로 제2의 제임스 딘이라 불리며 당대 최고의 청춘 스타였던 리버 피닉스였습니다. 레오나르도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흥미롭게도 이 리버 피닉스 덕분이었습니다. 리버 피닉스는 호아킨 피닉스의 친형으로 레오나르도가 막 두각을 나타내던 시기 이미 여러 작품을 통해 꽃미남 청춘 스타로서 대중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죠. 특히 키아누 리브스와 함께 출연했던 아이다호라는 영화에서 그가 얼마나 떡잎부터 달랐던 대배우인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 그가 맡았던 캐릭터는 고아로 자라 사창가에서 하루하루 몸을 팔며 지내는 상처투성이 캐릭터였습니다. 그러다가 키아누 리브스가 연기한 한 친구를 만나 정신적으로 큰 위안을 받게 되죠. 촬영이 절반 정도 진행되었을 때 리버 피닉스는 감독에게 키아누 리브스가 맡은 캐릭터에게 우정
감동만을 느끼는 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동성애적인 감정을 느끼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보는 것이 지금 이 캐릭터가 느끼는 솔직한 마음을 더 와닿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감독은 고민 후에 이를 받아들였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성애자인지 동성애자인지 미묘한 기류를 풍기던 이 캐릭터는 그가 제안한 이 모닥불 장면을 통해 커밍아웃을 하며 관객들에게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그는 20대 초반에 불과했지만 이렇게 배역에 몰입해 감독과 여러 설정들이나 대사를 상의해볼 정도로 천성 배우의 기질을 타고났었습니다. 이때 그가 연기했던 동성애자 캐릭터의 영감을 받아 기획했던 영화가 바로 토털 이클립스였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역시 동성애자인데요. 이 캐릭터를 연기해줄 배우로 리버 피닉스를 점 찍어두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안타깝게도 23세 장래가 창창한 젊은 나이에 클럽에서 약물과다 복용으로 돌연 사망하게 됩니다. 그의 돌연사로 인해 제작진은 대체자를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서 리버 피닉스의 캐스팅이 유력했던 토털 이클립스와 바스켓볼 다이어리, 이 두 작품은 그와 이미지가 비슷했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을 맡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다면 리버 피닉스가 사망한 당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리버 피닉스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직접 만났다는 사실인데요. 리버 피닉스가 사망한 당일 밤 클럽 파티에 참석한 레오나르도는 멀찌감치 인파 속에 있는 리버 피닉스를 목격했고, 말을 걸 생각으로 그를 향해 걸어갔는데 워낙 인파가 많아 그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레오나르도는 리버 피닉스를 선망의 대상이자 롤 모델과 같이 여기고 있었으며, 멀리서 그를 목격한 그 순간 드디어 만나는 날이 왔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합니다. 시야에서 사라진 그를 찾기 위해 클럽을 돌아다녀 봤지만 결국은 찾지 못했는데요. 다음날 아침 TV 방송을 통해 그가 그날 밤 약물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음을 알고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리버 피닉스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그에게 쏠렸던 관심은 차기 주자였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에게 쏠리게 되었습니다. 금발의 꽃미남 연기파 배우라는 수식은 이때부터 리버 피닉스에서 서서히 레오나르도로 옮겨가게 되죠. 이 토털 이클립스를 찍던 시기에 레오나르도는 20대 초반이었는데요. 아직까지도 그의 리즈 시절이라고 하면 타이타닉 이전에 이 시기를 꼽는 팬들이 많을 정도로 눈부신 외모를 뽐내던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다음에 개봉했던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본격적인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 그의 인기는 이렇게 지구를 반바퀴 돌아 아시아의 한 반도 국가에도 그의 책받침 브로마이드가 출시되는 등 어마어마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1997년 전설의 그 작품이 개봉합니다. 타이타닉은 1997년 당시 영화 역사상 가장 많은 제작비를 투입한 작품이었고, 20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역대 세계 흥행 성적 3위에 랭크되어 있는 전설적인 영화입니다. 참고로 2위는 타이타닉의 감독인 제임스 카메론의 또 다른 작품 아바타이며, 1위는 2019년 개봉한 어벤져스 엔드게임입니다. 타이타닉은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대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북미 박스 오피스 15주 연속 1위라는 전무후무한 대업적입니다. 이 영화에서 레오나르도는 숱한 명장면과 명대사를 남기며 전 세계의 여심을 훔쳤습니다. 이 영화의 여주인공을 맡은 케이트 윈슬렛과는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영화에서 처음으로 함께 촬영했던 장면이 바로 누드화를 그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막 만난 사이인데 처음부터 훌렁 벗는 장면을 연기했으니 이 둘 사이에는 어색한 기류가 흘렀죠. 이런 어색함은 감독이 일부러 의도한 것이었습니다. 연인으로서 처음 상대가 벗은 모습을 보고 느낄 어색하면서도 복잡한 감정을 화면에 담아내기 위한 것이었죠. 긴장한 레오나르도는 소파에 누워라는 대사를 하려다가 침대 아니 소파에 누워 라고 실수를 하게 되는데, 카메론 감독은 이 어색함이 마음에 들어서 그 장면을 그대로 편집하지 않고 넣었습니다. 참고로 이 장면에서 누드화를 그리는 손은 레오나르도의 것이 아닌 감독 제임스 카메론의 손입니다. 외모에 비해 손발이 못생긴 것이 컴플렉스였던 레오나르도는 마침 그림을 직접 그리는 장면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신 대신 감독의 손이 클로즈업 되어서 들어간 것을 좋아했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을 통해 만난 케이트 윈슬렛과는 이후 절친이 되는데요. 인터뷰에서 레오나르도를 남편보다 더 남편 같은 사람이라 언급하기도 했으며, 훗날 케이트 윈슬렛이 재혼을 할 당시 입장을 거부한 아버지를 대신해 함께 입장을 해주는 등 변함없는 우정을 과시했습니다. 이 둘은 타이타닉이 개봉한 지 10년 후인 2009년 레볼루셔너리 로드라는 영화를 통해서 다시 남녀 주인공으로 연기 호흡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타이타닉을 계기로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한 그의 이후 행보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굵직한 작품들 위주로 몇 개만 열거해보자면 갱스 오브 뉴욕, 캐치 미 이프 유 캔, 디파티드, 블러드 다이아몬드, 셔터 아일랜드, 인셉션, 장고 분노의 추격자, 위대한 개츠비,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그리고 레버넌트 등이 있습니다. 그가 출연한 영화는 대다수 흥행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모든 영화인들의 꿈이라 할 수 있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만큼은 상복이 지지리도 없는 배우였는데요. 그렇게나 대박을 친 타이타닉은 감독상, 작품상, 음악상 등 주요 부분들을 휩쓸었지만 정작 레오나르도는 나무주연상 후보에조차 오르지 못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후 20년 가까이 번번이 후보에만 오르고 미끄러지는 그의 모습에 많은 영화 팬들은 안타까워했고 이 현상이 반복되다 보니 이후에는 인터넷 놀림감이 되는 수모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위의 상징 그분이 있듯 미국에서는 꾸준히 후보에 오르면서도 결국 수상에는 실패하는 그를 보며 다양한 밈들이 생겨난 것이죠. 어찌 보면 운이 나빴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의 연기력은 항상 감동적이었지만 하필이면 그가 후보로 오른 해에는 유독 역대급 괴물들이 경쟁자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첫 나무주연상 도전은 마틴 스코세지 감독의 애비에이터와 함께였습니다. 이해 그와 경쟁했던 상대는 영화 레이의 제이미 폭스였습니다.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R&B 음악의 대부가 된 실존 인물 레이 찰스를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무주연상은 그의 차지가 되었죠. 그로부터 2년 후 다시 한번 마틴 스코세지 감독과 함께한 디파티드로 나무주연상 수상에 재도전한 레오나르도는 라스트 킹이라는 영화에서 검은 히틀러라 불리던 우간다의 독재자 이디 아민을 연기한 포레스터 휘테커에게 밀려 나무주연상 수상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때 포레스터 휘테커는 완벽한 고증을 위해 살도 20kg 찌우고 스와힐리어까지 공부하는 등 엄청난 열연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무려 6년이 흘렀습니다. 또 한 번 마틴 스코세지 감독과 함께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로 세 번째 나무주연상에 도전하게 되죠. 하지만 결과는 또 한 번의 낙방.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에서 21kg를 감량하며 에이즈 환자를 현실감 있게 연기한 매튜 맥커너히가 영예를 안았습니다. 비록 계속된 수상 실패로 쓴맛을 봤지만 그의 연기력은 해가 지날수록 점점 더 물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2012년 장고 분노의 추적자를 촬영할 당시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연기에 몰입하던 그는 테이블을 힘껏 내리치다가 손을 베이게 되었습니다. 뚝뚝 흐르던 피는 결국 손 전체를 물들여갔지만 레오나르도는 4분 동안 이어진 이 격정적인 장면을 NG 없이 끝까지 연기했습니다. 결국 이 흘러나온 피를 협박하는 상대의 얼굴에 바르기도 하는 등 순발력을 발휘해 오히려 원래 연출하려고 했던 장면보다 더 몰입되는 분위기를 자아냈죠. 이렇게 번번이 수상에 실패하던 레오나르도는 2년 후인 2015년 또 한 번 나무주연상의 도전장을 던집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처절한 한 남자의 생존기 레버넌트를 통해서였죠. 영화가 끝날 때까지 거의 대사 없이 오로지 표정과 몸짓 그리고 신음소리로만 연기하는 대배우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야생곰한테 죽기 직전까지 얻어맞고 생매장을 당하고 물고기를 날것 그대로 먹고 추위를 피하기 위해 말 시체 속에서 잠을 자는 등 영화 내내 너무 처절한 생존기를 보여줘서 숙연해질 정도였습니다. 이 영화로 레오나르도는 다시 한번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르게 됩니다. 이번에야말로 레오나르도의 차례가 되었다는 여론이 또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상식에서 그의 이름이 불리게 되었습니다. 20년이 넘게 외면했던 상을 드디어 꿰차는 순간이었죠. 시상식 직후 트로피에 그의 이름을 새기는 모습을 보며 레오나르도는 이렇게 즉석해서 이름을 새겨주는지는 몰랐다는 귀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그의 필모그래피만큼이나 여성 편력으로도 명성이 자자하죠. 숨기며 연애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길 때마다 금세 공개되었는데요. 소름 돋을 정도로 그가 사귀었던 여자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25살 이하의 금발백인 여성이며 이 여성들 대부분의 직업은 모델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와 연애를 했던 사람 중에는 배우 블레이크 라이블리도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레오나르도의 팬이었다고 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한 장면을 따라하는 파파라치 샷도 찍히는 등 알콩달콩 연애를 하던 이 둘도 1년이 채 못되어 헤어졌는데요. 그 이유는 레오나르도는 파티와 사교를 즐기는 반면 블레이크 라이블리는 빵을 구우며 집에서 조용히 여가를 보내는 것을 좋아해 성향 차이로 헤어졌다고 합니다. 이후 블레이크 라이블리는 배우 라이언 레이놀즈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죠. 이렇게 파티를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보니 파파라치에도 여러 번 찍히게 되었는데요. 이를 피하기 위해 레오나르도는 가면을 쓰고 다니는 모습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레오나르도는 나이를 계속 먹어갔지만 여자친구의 나이는 한결같이 25살을 넘지 않았는데요. 이에 사귀는 여자들과 점점 나이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해 현재 사귀고 있는 카멜라 모로네는 올해 23살입니다. 레오나르도와는 23살 차이입니다. 이런 그의 여성 편력은 최근에 있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회자에 의해 신랄한 풍자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Nearly 3 hours long. Leonardo DiCaprio attended the premiere, and by the end, his date was too old for him. So
현재 여자친구인 카밀라 모로네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많은 네티즌들에게 공격과 조롱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보란듯이 인스타그램에 이런 사랑이라는 글과 함께 이런 사진을 업로드했습니다. 바로 할리우드 레전드 배우인 험프리 보가트와 로렌 바콜인데요. 25살 차이가 나는 이 커플은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부입니다. 이 사진에도 악플이 많이 달렸는데 이런 악플에 시달려온 카밀라는 왜 이리 화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좀 덜 미워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20분짜리 영상이어서 그런지 제작에 2주가 넘게 걸렸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